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주택공사가 올해 상반기 시작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중 첫 주택 착공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버스로 한정된 광역교통대책은 계양 테크노밸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 테크노밸리 성공을 위해 대장 홍대선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이 꼽은 올해 계양구 최대 현안은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계양 테크노밸리는 약 333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해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갔지만 인근 대장 신도시와 달리 철도망 구축 계획이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환구청장은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를 거쳐 박촌역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기 신도시 발표 도시 중에 지하철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 연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임기 시작점서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아직도 발표가 되지 않고 확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 윤 구청장은 계양 테크노밸리 내 산업 구성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산업단지 계획에 따르면 계양 테크노밸리가 당초 계획했던 첨단 산업단지가 아닌 공장과 물류창고로 채워진 산업단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물류단지로 20%, 일반 산업단지로 50%, 70%가 공단화되어 있는 그런 그 설계 내용을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첨단 산업 도시로 좀 변경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수정안을 제안을 했고요.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슬럼화 문제도 올해 계양구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계양구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약 34.5%. 특히 원도심에 밀집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67%에 달합니다. 일부 원도심 지역에서는 빈집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계양구는 지역 역사자원과 재래시장을 활용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올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계산 복대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쪽. 계양 테크노밸리 추진 상황과 올해 계양구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신년대담은 오는 12일 밤 9시 40분 헬로 이슈토크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진행 예정이었던 전체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정개특위는 당초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여야는 서로 강세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앞서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 신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인천은 13개 선거구 46명이 신청했는데요. 가장 많은 후보자가 몰린 곳은 서구 갑으로 9명이 신청서를 냈고 반대로 중구 강화군 옹진구는 현역 1명만 신청했습니다. 핫 선거구로 떠오른 계양구 을 선거구에는 2명이 공천 신청서를 내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허식 전 의장의 후임으로 이봉락 제1부의장이 당선돼 오는 6월까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합니다. 인천시의회는 5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이신임 의장을 선출했는데요. 이봉락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키겠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공유 전동 킥보드 업계 협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함께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운행 환경에서의 평균 속도가 시속 20km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방지와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명의를 도용해 타거나 한 대에 두세 명씩 타는 등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을 막기 위해 16세 이하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2일 서울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조정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은 대광이 조정안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도시철도 혼잡 문제를 방치할 수 없고 한강 2 콤팩트시티 입주를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조정안 합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취회에서는 조속한 조정안 확정과 빠른 사업 추진, 추가 역사 신설에 대한 정보 요청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포시는 시민 의견 청취와 기술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4월 정부에 김포시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5호선 조정안 관련 의견 제출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8일까지 김포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난에 내몰려 빚조차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이 연체한 원리금난 1년 새 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빚에 쪼들리는 주된 요인은 고금리 여파 때문인데요. 금융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 10%가 넘는 금리에도 이금융권을 찾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고 있어 사상 최대 법인 폐업 기록이 올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불황보다 무서운 것이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소상인과 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은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기후동행 카드가 열흘 만에 31만 장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유형별로는 모바일이 12만 4천 장, 실물 카드가 19만 1천 장으로 집계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 노선은 2호선으로 나타났으며 5호선과 7호선, 4호선과 3호선 순이었습니다. 역별로는 주말은 홍대 입구역과 신림역, 잠실역 순이었으며 평일은 강남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역, 신림역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안심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2,270억 원을 조기 집행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올해 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 안심주택 23곳의 매입 시기를 앞당겨 552억 원을 조기 집행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49곳의 매입 대금은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총 1,718억 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가 제3차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3월 착수합니다. 인천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한 도로 확충과 개선, 원도심 활성화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구분해 추진하는데요.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 홍콩시티, 9월 이지구와 검단 신도시 등 도시계획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GTX 노선 등 인천 지역 주요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에서는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갑선거구로 가봅니다.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 순이며 형평성을 위해 방송일 기준 5일까지 등록된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당일 오전까지 사전 녹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의사로 방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밝힙니다. 정치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심은 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은 날로 노쇠해지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평의 정치는 무책임, 무능력, 존재감 없는 정치, 소수의 기득권과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치를 해왔습니다. 정치는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무능과 독선의 독재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에서 3대 100년을 살아온 지역을 사랑하는 저 노윤진이 젊은 정치,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는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칙은 국민의 국모표입니다. 상식은 실용 정치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극단의 정치, 분열의 정치, 혐오의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 교체, 사람 교체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에서만 40여 년 살았습니다. 지방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 2번까지 부평의 골목골목, 그리고 중앙정치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까지 다 아는 행정과 정치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 경륜을 가지고 부평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민생개혁,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발전, 선사후득의 자세로 확실하게 이번 선거에 임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못 받았던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 능력 있는 후보가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 유재용 출마했습니다. 우리 부평에는 2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부대 이전을 통한 부평 경제 활성화가 있고, 또 하나는 인천 의료원을 유치를 해서 인천 의료원 자리에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부평 구민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부평갑 예비후보 조용균 변호사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수의 의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 부평 정치 1번지 부평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정복 시장의 정무수석을 겸하고 부장판사를 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교체 필요합니다. 거대 양당의 혐오 정치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교체하겠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 다수의 지방의원을 선출한 든든한 우리 편 진보당이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일방적인 폭정이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과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국회가 결정한 각종 법률안을 재요구하였고 그 건이 9건에 달해서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